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네.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겨서 찾아왔는데 네. 요즘 MZ 세대들이 투자하는 방법이 많은데 네. 주식이라든지 코인 등등이 그쵸. 많은데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네. 찾아왔어요. 많이 질문을 사실 받아요. 근데 부동산을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금액적으로 어떤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인데 그 진입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가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기본적으로 필요는 하죠. 근데 그거를 좀 낮출 수는 있다. 대출을 활용해서든 뭐 지금까지 대출 규제가 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전세 낀 매물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이거는 투자 자산이지 의식주 중에 하나인 거는 없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이 투자 자산이자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에 국민이 살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집을 빌려서든 아니면 매수를 해서든 어떻게든 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은 누구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정말 이제 시골 인구가 빠지는 지역이 아니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지금 내가 1,000만 원도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단칼에 이제 3,000만 원 정도는 모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3,000만 원이 뭐 큰 금액 같아도 뭐 1년에 한 뭐 1,000만 원씩을 목표로 하면 3년이면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물론 3년 뒤에 집값이 더 올라 있을 수는 있겠지만 3년 전에도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지금도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듯이 3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3,000만 원을 모으는 경험을 하면서 또 공부도 하시고, 3,000만 원이 있다고 3,000만 원짜리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억짜리를 사는데 70만 원 대출 받아서 3,000만 원으로 살 수도 있는 거고,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도 부동산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거에 담보를 해주지 않죠. 담보대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불려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처럼 내 돈 100% 넣어서 사야 되는 것이 아닌 땅 가치가 올라가는 건 내 월급 모으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1년에 뭐 1%만 올라줘도 1,000만 원인데 지금 같은 때는 뭐 10%, 20%까지도 오르죠. 그러면 1억, 2억 이렇게 오르는 건데 월급만 모아서는 사실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이 아닐지라도 어딘가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편승을 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제 주변에 뭐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분들이 많진 않거든요. 없진 않지만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뒤에 대부분 자산 가치가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필요하지 않나. 지금처럼 집값이 올라갈 때는 더더욱이 작은 거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나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부동산 경매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뭐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그게 3,000만 원을 계속 묶어두는 게 아니라 뭐 몇 달이 지나면 3,000만 원 이상 으로 돈이 회수가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소액을 가지신 분은 부동산 경매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경매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낙찰을 받았을 때 네. 그 희열을 좀 먼저 느껴보자면 네. 부동산을 낙찰을 받고 이제 제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난 네. 다음에 네. 이제 투자로 돌릴 때 네. 월세 세팅이 좋은지 전세 세팅이 좋은지 네.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의견들이 다 분분해요. 아. 어떤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일까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사는 집을 전세 월세로 살 것이냐, 그리고 세를 주는 집을 전세나 월세로 할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되도록이면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살고 앉은 투자금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집을 월세로 사시고, 저는 투자는 전세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월세로 살아야지 보증금이 최소화가 되죠. 내가 깔고 앉은 돈을 최소화해서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투자는 계속 굴러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전세로 말씀을 드렸냐면, 예전에는 월세 투자 이것도 괜찮았어요. 대출이 잘 나올 때는. 근데 지금은 하시는 분이 소득이 높지 않으면 뭐 대출을 2건 정도만 받으면 이 DSR 때문에 대출이 막히거든요. 그럼 다음 투자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경매로 뭐 내가 1억에 낙찰받은 빌라를 1억 2천에 전세를 놔요. 그러면 대출을 다 상환하겠죠. 상환하고 나서 또 2천만 원이 더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3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5천만 원이 돼 있고 다음 거 할 땐 또 대출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내 자산의 가치를 불려 나가는 동시에 투자금도 늘려나가면 내 등기도 늘어나면서, 물론 이제 주택 개수가 늘어나면 취득세 중과라든지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라는 게 붙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피하려고 무주택자가 되면서 또는 1주택자를 고집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뒤로 처지는 것보다는 세금을 내더라도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금액대가 아파트 10억 이상이면 종부세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물건을 하실 때는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자본금이 적으신 분은 깔고 앉은 돈을 최소화해서 그 돈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어딘가에 소유인 부동산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추천드린 건 경매를 통해서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금도 대출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는 대출이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투자가 가능.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는 집값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놔둘 거예요. 근데 규제를 계속 하면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떨어질 것 같으면 왜 규제를 합니까? 두면 되죠. 언행불일치라고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거고, 물론 떨어지는 데도 있을 겁니다. 외곽 지역이나 뭐 인구가 빠지는 데는. 다 오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딘가에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월급을 모아도 뒤처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모았는데 집값은 5천만 원이 올랐으면 4천만 원만큼 뒤로 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그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편승을 어딘가에 해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을 공부할 때마다 매일매일 안고 있는 네. 고민인데요. 네.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좋은 부동산. 네. 네. 저기 한남에 한남더힐이라고 거기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좋은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포괄적인 뜻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동산을 찾으려면 정말 제일 좋은 입지에 제일 신축, 제일 넓은 아파트를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제한된 투자금. 내 돈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부동산이라고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자로서 좋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까 계속 예로 들었으니까 3천만 원으로 투자해서 가장 많이 투자금을 불려줄 수 있는 게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 주는 집인데 이게 뭐 한남 더일일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세만 주고 돈을 벌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 매수는 그 당시 시세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메리트는 시세보다 싸게 받는 거고, 많은 분들이 지금 경매가 포화 상태다, 뭐 시세보다 비싸게 받아간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은데 아닌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찾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 찾아보면 분명히 낙찰된 결과를 놓고 보면 시세보다 싸게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시겠지만 저희 채팅방에 낙찰 받으신 분도 계속 나오고 그 가격을 적절하게 다 싸게 받아 가셨거든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처음에 3천만 원으로 시작할 땐 무조건 투자금을 불리셔야 돼요. 그냥 이게 3천만 원을 그대로 묶어두는 상태에서 2년 뒤를 바라보고 뭐 전세가가 오르고, 이거는 너무 늦을 것 같고, 당장 투자금을 불려서 재투자를 해놔서 좀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야지 여러 개의 물건에서 올라간 자산 가치가 있겠죠. 그럼 그게 몇 배가 된단 말이죠. 하나 있는 것보다 5개 있으면 5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출 규제 적용 안 받는 물건을 본다든지, 아니면 전세금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것처럼 방법을 찾아보셔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셔야지, 뭐 규제다, 뭐 세금 중과된다 해서 안 하면은 진짜 많이 밀려날 겁니다. 왜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주택을 막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자본주의는 진짜 상대평가인 것 같아요. 남들이 할 때 내가 안 하면 계속 뒤처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는 무조건 돈이 묶이고 집을 팔아야지만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경매로 전세보다 싸게 받으면 전세를 놨을 때 돈이 불려지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전세가가 오르면, 요즘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5%밖에 못 올리지만, 그러니까 전세가 1억짜리를 뭐 5% 올리면 1억 500만 원이 되는 거고, 500만 원을 시간만 지났는데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이게 뭐 당연히 2년 뒤에 돌려줘야 될 돈이지만, 아까 대출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돌려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간 동안 잠깐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개인 간의 차용증을 써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돈을 태우지 않고 최대한 돈을 불린 뒤에 이렇게 재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같이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분들이 조바심을 갖고 있거든요. 당장 투자금이 막 묶여버리면 막 다음 걸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막 하는데, 경매를 활용하시면 짧으면 3개월 정도 내에 투자금이 다 회수되고도 남으니까 그런 거에서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는 2년 뒤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경매는 투자금이 더 불려질 뿐더러 2년 뒤에 불려진 상태에서도 전세가가 오르면 또 받을 수 있는 거. 물론 전세가는 떨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현금 확보는 해놔야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저는 주택수가 많은 게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승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주택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올라가는 폭이 적은 물건이라면 사실 개수가 많아지면 큰 물건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효력을 또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오피스텔이랑 뭐 빌라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걔네도 아파트처럼 막 몇 억씩 오르진 않지만 뭐 1년에 작게는 올라가거든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개니까 그것도 괜찮거든요. 2년마다 받는 게 10개니까 뭐 2달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금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득이 난 구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세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다주택자가 되는 네. 그날까지 네.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실 건가요? 그럼요. 네. 네, 언제든지 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촬영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